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KF-21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죠. 이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은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KF-21의 그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차질 없이 잘 개발되고 양산 1호기 조립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자, KF-21 과연 수출 가능성이 있는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KF-21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입질이 온다고는 하는데 UAE에서 장성이 와가지고 KF-21 타봤다. 그리고 이번에 라팔 전투기가 격추됨으로 해서 우리 KF-21의 주가가 올라가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일리 있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희망회로를 너무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만약에 수출이 늦어지거나 또 성사가 되지 않으면 또 그 비난의 화살이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페루공군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탈락했죠. 제가 얼마 전에 페루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 KF-21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는 아직 미완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KF-21은 이 중형 전투기인 이 슈퍼호넷, 미 해군에서 쓰는 이 엔진과 동일한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이 두 개를 달고 쌍발 엔진이죠. F414 엔진을 하나를 탑재한 전투기는 그리펜 전투기죠. 지금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차기 전투기로 도입을 확정 지은 그리펜 전투기가 단발 엔진입니다. 우리 KF-21은 그 엔진을 두 개 달고 있어서 무장 능력이라든가 가속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KF-21은 경쟁 상대가 현존하는 하이급 전투기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의 F-22, F-35를 제외한 슈퍼호넷, 이건 이제 수출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프랑스제 라팔, 그 다음에 유로타이푼 전투기로는 이 정도가 경쟁 상대인데, 단발 전투기인 F-16V, 이 블록 70, 이것은 계속 개량을 거듭해 나가면서 퇴역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나라들도 나서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리펜도 있네요. 사실 KF-21은 쌍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실 단발 전투기인 F-16 그리펜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들과 경쟁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호넷이 2004년도에 랩터와 훈련에서 모의 훈련에서 이렇게 격추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23년 랩터급 챔피언 FA-50이 필리핀 공군이 또 랩터를 이렇게 모의 훈련에서 격추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걸 보면 FA-50도 랩터를 격추했으니까 KF-21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투기 도입 사업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라팔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 확장된 건 아닙니다만, 터키는 F-16V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콜롬비아, 브라질은 확정되었죠. 그리펜입니다. 페루는 미정인데 KF-21이 탈락되었습니다. 현재 세 가지 후보를 놓고 보고 있죠. F-16V, 라팔, 그리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제 JF-17을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과의 갈등 때문에 서방제 전투기를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칠레는 F-16V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AE, 여기는 라팔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UAE가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라팔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호넷급 중형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F-22와 35를 제외하면 하이급 전투기죠. 그래서 F-16보다 뛰어난 성능을 추구하고 그리펜보다는 당연히 월등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쟁 기종은 유로타이푼이나 아니면 라팔이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라팔은 이미 각국에서 도입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도입을 했고 이집트에서도 도입을 했고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죠. 카타르, 크로아티아는 중국어를 사갔습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라팔이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공전에서 격추되어서 우리 KF-21의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군 관계자들이 볼 때는 라팔 전투기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 공군의 전술 실패다 이렇게 아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라팔은 공중전을 대비하고 나가지 않고 공수비물을 띄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고 있었고 공중전을 위한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격추되었던 것이지 라팔이 미티어 미사일을 달고 있는데도 중국 전투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공군 관계자들이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보고 라팔을 그렇게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 전투기를 도입하는 도입국에서는 검증된 전투기를 선호해요. 라팔이 처음 초도 비행을 한 것이 1986년입니다. A형. 그 다음 C형은 91년도에 비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부터 이제 도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참 놀렸죠. 라팔을. 라팔아 8년이 하면서. 그러니까 전투기의 개발과 수출 그 기간을 보면 상당히 텀이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수완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전투기와의 호환성. 이것은 뭐냐면 과거 미라지를 도입했던 나라는 또 프랑스제 라팔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F5, F16을 도입하고 있던 나라는 또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냥 군수라든가 교육, 훈련, 모든 종합적인 유지 비용을 따져봤을 때 기존에 있던 전투기와의 호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무장도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저가 입찰한다고 해서 꼭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최대 강점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브라질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이미 예산을 딱 수립해 놨어요. 페루는 5조 원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 예산 안에 들어오면 24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산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해본들 과연 얼마나 먹힐까?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큰 장점 중에 하나지만은 무조건 저렴한 전투기를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이급 전투기 시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각국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면 쌍발기체로는 유로타이푼, 그 다음에 라팔, 그 다음에 러시아, 소위 계열 이렇게 항상 후보로 등장하고, 또 단발 전투기로는 F-16V, 그 다음에 그리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도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력과 정치, 외교, 수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KF-21은 수출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언제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여 효율적 운영 사례를 선보인 다음 저는 2030년 중반 이후 그때부터 이제 좀 수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블록온도 개발되지 않았는데 물론 선주문이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도입국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F-50의 수출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A-50을 도입해간 기 도입국에서 당자형 F-50은 없나 이렇게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좀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이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후 F5 미그 21 보유국에서 이 대체 전투기가 필요한데 현재 로우급 신형 전투기는 그렇게 없는 편이죠. 인도의 테자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개발된 다는 F-50, 그 다음에 중국의 JF-17 정도가 이제 유력한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경공격기는 아음속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에서 2028년까지 당자형 전투기 개발을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빠르면 29년부터 수출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도 F-50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옵션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T-50, FA-50, F-50, KF-21 이렇게 옵션을 다양화시켜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가면 처음에 아반떼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사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의 수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KF-21보다는 오히려 F-50이 먼저 수출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출되면 KF-21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항공 기술력을 뽐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KF-21의 수출을 바라면서 이번 방송을 끝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